인지신고랑 국적취득자 선거본 창설할 거고요. 먼저 인지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인지신고 본질은 혼인의 충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핵심은 혼인 외자는 부가 알아야지 법적 자식이다. 이 소리는 뭐냐? 혼인 중이면은 당연 그 해당 부의 자녀로 보고, 혼인 외는 이제 그 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법적으로 자식을 쳐준다. 요 소리고요. 인지 원칙은 인지 신고, 인지 재판, 이게 정식 인지고, 만약 부가 먼저 혼인 외자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면 인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판례는 이제 출생 신고가 인지로 간주된다 하지만 인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가 출생 신고를 안 하고 부한테 이제 뭐 버리고 가거나 약간 요런 경우에 뭐 인정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 사망 후에 인지 신고를 했을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지 신고가 있어야 나중에 뭐 성 변경이나 요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유언도 인지 가능, 녹음 유언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풀어서 첨부 가능하고, 유언 집행자 인지, 유언 인지의 경우 유언 집행자가 인지 신고를 해야 되고, 유언 집행자 개입이 인지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인지 재판은 부가 인지 안 하면 아들, 자식 또는 모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징은 부가 사망하면 검사 상대고, 확정시는 신고 필요하다. 자, 출생신고가 인지 효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 자, 그리고 친생자 관계와의 관계, 인지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가능. 이거 무슨 소리냐? 지금 사망했죠. 부가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 신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인지 효력은 발생했죠. 하지만 친생자 관계에 부존재하다라고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와 친생자 관계 소송은 별개다. 혼인과 인지, 부모가 나중에 혼인해도 자동으로 친자관계 발생 안 하고 반드시 인지가 필요하다. 혼인 중 출생자 문제는 혼인 중 출생은 남편 자로 추정. 따라서 다른 남자로 신고 안 되고 재판이 필요하다. 자, 요약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유언 녹음을 기재한 첨부 서면이 가능한 것은 인지 신고죠. 유언 녹음, 인지 신고. 요것만 보시면 되고, 자, 인지 신고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는 인지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모의 소재 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지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서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게 예외 상황이죠. 인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되고, 그 소의 상대방도 위 서류를 첨부하여 인지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맞죠? 혼인 및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 친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되고,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도 허용될 수 있겠죠. 허용될 수 없죠. 왜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친생자 관계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4번.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성명, 등록지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 기준지. 이거 똑같은 설명이죠. 1번이랑. 신고할 수 있다. 부가 혼인의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는 인지 효력이 있으므로 친자 관계 외관을 배제할 때는 인지에 대한 예의소 또는 인지 무효소를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친자 관계 외관은 친생자 부존재입니다. 친생자 부존재. 3번 혼인신고가 위법할 무효인 경우 무효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이자, 즉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 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 생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지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에서 혼인 외자가 일본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인지신고만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태어나야지 출생신고 가능해요. 그래서 4번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이 필요합니다. 모의 혼인외자로 등록부가 작성된 자가 가족관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채 사망한 부를 상대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죠. 피인지자의 등록부 일반 사항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불안에 부의 성명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유언집행자는 인지신고해야 되죠. 자,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문제. 자, 일단 이거는 비송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비송사건은 이제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친족간 요런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절차를 다 비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변론 없이 결정으로 신속 또는 간이하게 처리된 사건으로서 뭐 법인의 해산 청산, 성년 후견, 재산 분할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기본 구조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이고 국적취득자는 선택 가능해요. 외국인 성 사용할지 새로 창설할지. 자, 창설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종전의 성, 그리고 내가 창설할 성, 창설할 본, 허가는 언제 받았는지 당연히 요거 다 필요해요.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금지 규정 없으면 다 전자신고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전자신고 가능하고 단지 요게 필요할 뿐이에요. 가족이 미친 효과, 배우자는 한쪽 배우자 창설되면 다른 배우자 등록부에 직권으로 기록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성 변경되면 그 성 따르는 자녀도 자동 변경입니다. 자, 결론은 국적취득자 성과본 창설은 등록 비송 사건이고 부모 불명 뭐 성본 창설이나 뭐 자의 성본 변경도 다 등록 비송입니다. 창설이라도 전부 등록 비송은 아니다. 아니지. 얘는 가사 비송이다. 절차법, 신문 비공개, 직권 탐지주의, 직권 증거조사. 자, 재판 후 효과는 등록 완료되면 재판 취소 변경 불가능하고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 구조는 가족관계 등록 비송은 비송사건이고 결론은 소송 구조는 아니다. 검사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 비송 같은 경우는 검사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요. 사건 본인 기재 당연히 누군지 출생 연월일 동명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지가 어딘지 주소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비소랑 등록 비송이랑 가사 비송 구분하면은 이제 등록 비송은 당연히 등록부랑 직접 관련되고 가사 비송은 신분 관계 자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성가본 창설은 등록 비송이죠. 근데 부모 불명, 뭐 자의 성본 변경 이런 거는 다
가사입니다. 왜냐? 신분관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신고. 맞죠?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신고에는 종전 또 허가 영월일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와 달리 자,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는 당연히 신분관계 변화죠. 그리고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신고는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자, 얘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본의 창설 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 사항에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자, 밑에 이어서 나오네요. 자녀의 성과본 직권 변경 기록하고 사유를 일반 등록사항에 기록해야 된다. 동일합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2번 비송사건을 모두 고른 것.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과본 변경 허가사건. 자, 얘는 아니죠. 얘는 신분관계 변화예요. 왜냐? 내가 뭐 창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뭐 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신분 변화이기 때문에 등록 비송 아닙니다. 가사.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자, 요거는 맞죠? 개명도 맞습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과본 창설 허가. 자, 이거는 아니죠. 그냥 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성과본 창설 허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분 변화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에 대한 성과본 창설 허가. 이거 당연히 비송이죠. 등록. 자, 이거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은 등록부 작성, 변경, 정정, 직접 관련이에요. 그리고 일반 가사는 신분 관계 자체, 예를 들면 성 변경, 입양. 그렇기 때문에 자의 복리를 위한 변경 안 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맞습니다. 등록부 새로 되고 자, 개명 허가 맞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과본 창설 허가 사건. 이거 성 변경이죠. 부모를 알 수 없지만 성 변경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허가 사건. 요거는 맞습니다. 외국 성에서 이제 등록부 작성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정정해야 되죠. 미성년자 입양 같은 경우는 신분관계 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허가 사건. 당연히 이것도 등록부 작성 변경 정정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 확인 사건.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돼요. 등록 비송은 등록부 자체 관련, 가사 비송은 신분관계 자체다. 3번 옳지 않은 거. 국적 취득자의 뭐 개명 창설 뭐 가족관계 등록 창설 이런 거는 비송 사건이라 했죠. 그래서 비공개 원칙이고 직권해야 탐지와 증거조사 인정된다. 맞죠?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허가 결정에 의한 정정 신청을 수리하면 기록한 후에 허가 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 사건에 따라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맞죠? 이미 나온 거는 변경할 수 없다. 요소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당연히 민사소송법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자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가족관계 등록법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 자, 비송사건은 소송구조가 아니라 비송이고 소송과 완전히 달라요. 비송은 간단하고 절차부터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부적법하고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사건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청구인 적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규조가 없다. 왜냐? 맞습니다. 왜냐?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은 이제 신청인이랑 사건 본인 구조죠. 그래서 검사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 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 신청서는 사건 본인 서명, 출생 연월일, 등록 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에 대한 결과 부모를 알 수 없는 거는 신분 변환에서 가사랬죠. 자의복리 가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처분과 변경, 면접 고소권의 처분, 제한, 배제, 변경 요것도 가사예요. 왜냐면 자녀 신분 변화가 있죠. 자, 외국인 성을 쓰는 국적지주자의 성가본 창설 허가 사건 요게 비송입니다. 그다음에 혼인관계 300일 이내의 출생자녀에 대한 인지 허가 사건 요것도 가사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가등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